일본 크루즈를 지나 불행히도 대구 신천지 교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적어도 수백 명이 감염되는 현대 질병사에 기록될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의 그 무엇이 이해하기 힘든 코로나19 WHO 팬데믹 선언과 31번 확진자.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하면서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18일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1번이 다녔던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신천지 내 코로나19의 확산에 중요한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1번의 동선을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 결과 31번의 수상한 행적 중에 한 곳은 바로 2월 1일 경북 청도에 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9일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경북 청도는 신천지 성지로 알려진 곳이었고 31번 확진자는 2월 1일 청도를 간 것으로 드러났고 그날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형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및 청도 대남병원의 집단 감염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전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월 이 두 곳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3월 7일 대구시 한마음 아파트가 집단 격리된 사실이 알려졌고 아파트에서 확인된 46명의 확진자 모두가 신천지 신도였고 신천지가 집단 감염의 진원지임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신도부터 전 고위급 관계자들은 신천지의 전도 방식에서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모았습니다. 신천지 모략 전도. 제보자들은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가 25만 명에 육박하는 신도를 거느리게 된 이유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거짓된 상황을 연출하는 모략 전도 방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모략 전도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신천지 신도들이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인문학 강의, 취업 소개 등 종교와 무관한 방식으로 접근해 결국 그들을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신천지 신도로 만들었습니다. 신천지는 모략 전도를 기반으로 신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수천 명에 육박하는 신도들이 최소 주 2회 밀집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같은 환경이 신천지 내에서 코로나19 전염이 확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전 고위급 관계자는 신천지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모략 전도를 펼쳐서 HWPL, IPWG라는 위장 단체를 통해 해외 유명 인사까지 접근해 세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신천지의 해외 활동을 추적하였고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 우한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신천지는 각 지역 책임자들은 연초에 한국 총부 회의에 참여하고 제보에 따르면 2020년 1월 중순 우한 신천지 우두머리 최 씨가 한국 총부 회의에 왔다고 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전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미스터리를 3주에 걸쳐 파헤쳤습니다. 신천지란 사이비인가? 신천지의 플레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1984년 이만희가 세운 신흥 종교로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 종교들처럼 요한계시록으로 중심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신이 신을 대변하는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을 증거한다고 해서 바로 증거 장막 성전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조직은 이만희 총회장을 중심으로 전국 12지파로 구성됩니다. 그중 대구에 위치한 다대오는 신도수가 1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단 대책위는 1995년 총회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판단했고 개신교 종파는 신천지를 유사 기독교 사이비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신천지 대구교회의 양성 판정 비율이 과도할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재생산 지수, 중국 등에선 환자 한 명당 2에서 3명 정도라고 나오는데 반면에 신천지 대구교회에선 7에서 10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니 중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천지 재생산 지수가 중국보다 높은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처럼 그렇게 확진 환자 한 명당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해답은 신천지의 예배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5년간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전 신천지 교인은 지문 인식을 해야만 교회 내부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천 명의 손가락이 지문 인식기에 닿는 상황에서 감염된 사람이 지문을 찍는다면 차례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좁은 간격입니다. 긴 의자에 앉는 개신교와 달리 신천지는 맨 바닥에 방석도 없이 예배를 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 공간에서 앞뒤 좌우가 밀착한 상태로 찬송과 기도를 하다 보니 타인의 비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배는 보통 2시간 이상 진행되고 설교를 듣는 중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멘을 외치고 예배가 끝나면 3, 3, 5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얘기를 나눕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전체 9층에서 2층을 제외한 8개 층에서 예배를 보았는데 승강기는 항상 정원 초과에 가깝게 사람이 탔다고 합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만희는 11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신천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큰절,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월 2일 이후 이만희가 종적이 묘연해지자 감염설부터 사망설까지 온갖 소문이 난무하기도 했지만 한 제보자는 사라진 이만희가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에서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가 1998년 자신의 명의로 산 48평 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이전에도 신천지 지도부로 보이는 인물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이만희는 대구 신천지교회가 슈퍼 감염으로 지적되기 시작하자 2월 19일에 이곳을 떠났습니다. 입수한 경기도 신도 숫자와 신천지 측이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경기도 신도 숫자를 비교한 결과 1974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신천지 측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는 차이라고 해명했고 확인 결과 1974명 가운데 성인도 387명이나 됐습니다. 슈퍼 전파자는 31번 확진자. 또한 신천지는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줄곧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2월 27일엔 또다시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에게 특별 편지를 보내어 내부 결속을 다지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신천지 측의 말은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신천지의 전국 12개 지파 가운데 부산 야고보 지파는 중국 지역을 관리합니다. 현재 부산 야고보 지파장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다른 신천지 관계자들 역시 사실 확인을 함구하는 중입니다. 2019년 9월에 작성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신천지의 중국 제적 신도수는
6,544명. 중국 우한 신도 숫자는 259명이라고 하는데 활동이 꾸준히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전 우한 시천지 신도는 초급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일주일에 5번이나 했다고 했는데 8월까지는 여러 청년이 모여 복음방 모임을 했고 장소는 프랜차이즈 업소, 아파트, 단독주택 등 다양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신천지의 복음방은 우리나라보다 은밀하게 운영하는데 중국은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전도의 자유는 국가가 감독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이후론 중국 내 종교 활동을 정부가 강하게 관리하고 있고 신천지는 공안에 의해 교회가 폐쇄되자 이른바 지하교회 형태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감염 전파자에 대한 의문들. 중국 우한에서 운영한 복음방들이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지목되는 화난수산물 시장과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당시에 이 지역 복음방이 활동했었다면 감염을 피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2020년 1월 12일 신천지 과천본부에서 열린 신천지 6월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전국 신천지 관계자들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겸했고 이런 대규모 행사에 중국에서 돌아온 신도들이 참가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전 신천지 신도 역시 중국에서 당연히 참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슈퍼 감염일로 추정되는 대구 신천지 예배가 열리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중국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퍼졌고 본격적으로 해외 전파가 시작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김호란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지금 대구에서 나오는 거 보면 2월 1일에 한 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커지기가 쉽지는 않다. 만약에 이미 1월 12일에 들어와서 지역사회에 감염이 하나씩 전파되고 있었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단기간 슈퍼 감염의 미스터리와 합숙소.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31번 환자가 갔던 지난달 9일, 16일 두 차례. 예배를 갔던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19 슈퍼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신천지 교인 중 46명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24일 하루에만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파트 전체 격리 코호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신천지가 공개하지 않은 부동산 명단이 있었는데 그중 교인들의 숙소가 다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천지의 전 간부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차로 10분 이내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에 10년 전부터 여성 교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제보했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외의 합숙소는 바로 교회와 근거리의 값싼 임대 비용으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 시설로 밝혀진 7개 안팎의 원룸과 빌라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도보 10분 이내의 저렴한 월 임대료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음 아파트를 취재하던 제작진은 아파트 뒤편에 버려진 화이트보드를 발견했고 모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이트보드 속 내용을 확인차 신천지 정교인은 아파트 내에서 신천지 포섭 모임을 진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집단 감염의 열수대.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고 확진자 역시 순식간에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확진자 모두가 5층 정신병동 환자들과 의료진이었습니다. 5층 정신병동은 일반 병동과는 전혀 다른 격리 수용 공간으로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폐쇄병 정신병동으로 들어가게 된 걸까요? 그 열쇠는 바로 대남병원 슈퍼 전파자, 소문의 당사자인 중국 동포 간병인이었습니다. 또한 대남병원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
잠복기에 해당 시점에 드남병원에서 이만희 형의 장례식이 열렸고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물론 중국 신천지 간부들도 왔었지만 이들과 감염의 연결고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신천지 미용 봉사단이 병원에 방문했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고 봉사단과 5층 정신병동의 연결점을 알게 되고 폐쇄 정신병동이 바이러스에 뚫린 슈퍼감염자는 바로 신천지 미용 봉사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는 1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35세 중국인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중순 우한 신천지 우두머리인 최 씨가 한국 총부회의에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확진자는 중국인 여성이지만 첫 전파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